반갑습니다. 마니어키입니다. 오늘은 인스타 360 1X2 그리고 인스타 360 1R로 찍은 영상들을 휴대폰으로 편집하는 게 아니라 인스타 360 스튜디오라고 해서 PC용 편집 프로그램을 한번 사용해 볼 겁니다. 처음에는 휴대폰 자이로 센서를 이용해서 이렇게 편집하는 게 편하긴 했는데요. 지금 이제 PC용 편집 프로그램을 제가 계속해서 써보니까 이거대로의 장점이 있고 또 편집하다 보니까 편하더라고요. 그러면 이 편집 프로그램 어떻게 사용하는지 바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인스타 360 스튜디오 2021 요거를 다운받아야 되는데요. 홈페이지 다운로드에 들어가서 해당하는 제품을 클릭하고 아래쪽에 내려보면 여기 스튜디오가 있습니다. 요거를 다운받으면 돼요. 맥OS 또는 윈도우 이렇게 나뉘어져 있죠. 요거를 선택해서 받으시면 되고 여기 버전도 뜨는데요. 맥OS 4.1.0이죠. 윈도우도 4.1.0입니다. 22년 2월 기준으로 했을 때 지금 최신 버전인 거죠. 그래서 최신화를 유지해 주면 되고요. 요거를 다운받아서 앱을 실행해 보겠습니다. 자, 실행이 됐죠? 되게 심플하게 되어 있습니다. 가운데 플러스 버튼이 딱 있고 그다음 왼쪽에 보시면은 파일 출력, 파일 열기 있고요. 그다음에 여기 보면 카메라 파일, 즐겨찾기, 내보낸 파일 이렇게 뜹니다. 네, 첫 번째 단계는 역시나 이 파일을 불러와야겠죠. 촬영한 카메라에서 SD 카드를 꺼내고 요거를 이제 컴퓨터랑 연결시켜 줍니다. 자, 그 다음에 영상을 추가해 볼게요. SD 카드에 들어가면 DCIM이 있고 카메라 01이 있습니다. 여기 들어오면 파일이 쫙 뜨는데요. 요거를 이제 여기서 바로 불러와서 스튜디오로 삽입을 해도 되고 요 파일들을 컴퓨터로 옮긴 다음에 컴퓨터에서 불러오는 방법이 있습니다. 저는 이 SD 카드를 빨리 비우고 싶어서 이 영상들을 컴퓨터로 옮기고 그러고 나서 편집을 시작합니다. 컴퓨터로 옮긴 폴더를 열어서 이렇게 확인해 보시면은 이름이 좀 복잡하게 되어 있긴 한데 VID 그리고 2022년 1월 28일 이렇게 적혀 있고요. 아무튼 중요한 건 그게 아니라 확장자 바로 앞에 숫자를 보면 됩니다. 여기 보면은 036 두 개가 적혀 있죠. 그리고 밑에 보면 035 그리고 034 이런 식으로 같은 숫자가 두 개씩 적혀 있습니다. 이 이유가 뭐냐면 인스타 360 카메라는 렌즈가 두 개입니다. 그렇죠? 전면에 하나, 후면에 하나. 그래서 각각의 파일이 만들어지는 거고 편집할 때는 요 두 개의 영상이 합쳐져서 편집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다시 보면은 34 요거를 불러와 볼게요. 두 개를. 그럼 파일 로딩 중 화면이 떠졌습니다. 아래쪽에 보시면 제가 편집을 한번 거쳤기 때문에 노란 점들이 따다다닥 찍혀 있습니다. 보이시죠? 자, 타임라인을 쭉 넘겨볼 수 있습니다. 마우스 커서를 눌러서 스페이스 재생이 되죠? 원하는 순간으로 가서 스페이스 띄고 있고 자, 아래쪽에 보시면 숫자가 적혀 있어요. 이 숫자가 뭐냐? 이 타임라인을 줌인 해보겠습니다. 플러스를 눌러서 플러스 그러면 요 작은 점이 두 개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축소를 했을 때 2고 다시 확대를 해보면 이렇게 점 두 개가 되는 거죠. 숫자가 적힌 곳은 편집점이 모여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확대를 해보면 근처에 가까이 편집점이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죠. 상단부터 살펴보죠. 상단에 프리캡처 그리고 우측에는 360mm 보기라고 적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프리캡처를 눌러서 편집을 시작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우측에 한번 살펴볼게요. 우측에 딱 살펴보면 이게 이제 플로우 스테이트 안정화를 빼볼게요. 체크를 제거하면 이렇게 막 흔들리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막 흔들리죠? 네, 요거를 안정화를 눌러줘야 이렇게 안정이 잘 되고 있습니다. 안정화 유형에서 방향 잠금 같은 경우는 일반 액션캠처럼 방향이 고정되어서 움직이는 거고 오른쪽은 키프레임 편집을 거친 건데 편집한 대로 자유롭게 방향 전환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편집할 때는 방향 잠금을 끄고 편집하면 됩니다. 두 번째 탭 보시면은 스티칭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인스타 360 또 카메라를 찍으면 요 셀피 스틱이 보이지 않잖아요. 각도를 요렇게 셀피 스틱이 잘리도록 촬영을 하기 때문에 셀피 스틱이 보이지 않는 겁니다. 근데 여기 여러 옵션이 있습니다. 탈착식 렌즈 가더, 프리미엄 렌즈 가더, 다이브 케이스, 콜드슈 이런 식으로 설정이 조금씩 달라요. 그러니까 다이빙 케이스 같은 거 장착했을 때는 또 이게 아래쪽이 보이기 때문에 장착한 액세서리에 따라서 이 스티칭을 수정할 수 있습니다. 그냥 사용하신다면 정상으로 선택을 하시면 되죠. 스티치는 따로 수정할 게 없었습니다. 세 번째 탭은 미디어 처리, 이미지 처리 적혀 있는데 아쿠아 비전 2.0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눌러보면 이렇게 화면이 뭔가 좀 더 푸르러지죠. 이거는 물속에 들어갔을 때 이 아쿠아 비전을 키면 물속에서의 상황들이 좀 더 잘 찍힌다고 합니다. 요거는 이제 물속에 들어가시는 분들이라
제품이라면 아쿠아 비전 활용하시면 되겠네요. 그리고 트루 오디오. 자, 트루 오디오 같은 경우는 뭐 끄고 사용하셔도 되는데 음성을 보강하고 싶다 그러면 음성 보강 누르면 되고요. 그리고 주변에 뭐 사운드, 스노보드를 탈 때 소리를 더 보강하고 싶다 그러면은 액션 포커스를 누르면 됩니다. 근데 뭐 보통 끄고 사용해도 되더라고요. 네 번째는 로고 설정입니다. 이렇게 딱 눌렀을 때 가운데 보시면은 인스타 360 이런 식으로 로고가 이렇게 나옵니다. 자, 사용자 지정 추가. 요거는 내가 PNG 파일을 만들어서 이런 식으로 로고를 넣을 수 있습니다. 뭐 저는 로고 넣지 않고요. 그 다음에 이제 프로젝트 관리, 새 프로젝트 만들기. 프로젝트 관리 같은 경우는 한 개의 영상으로 다르게 편집하고 싶을 때 사용합니다. 쉽게 말해서 이 영상을 자르고 키프레임 수정 후 편집을 끝냈잖아요. 근데 또 새로운 각도로 영상을 편집하고 싶을 수 있습니다. 편집했던 내용을 지우기가 아깝잖아요. 다른 버전으로 편집하고 싶다 그러면 새 프로젝트를 만들면 됩니다. 아래쪽에 타임라인이 새롭게 바뀌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보시면은 이 파일 속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파일 크기 그리고 해상도, 프레임 속도 이런 것들을 확인할 수 있죠. 자, 오른쪽은 이제 다 확인이 됐고요. 자, 파일을 하나 더 불러와 보겠습니다. 이날 찍은 거 그냥 다 불러와 보겠습니다. 파일을 쭉 불러왔습니다. 프리뷰 썸네일 같은 경우는 이렇게 360도를 펼친 느낌으로 확인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심플한 썸네일 뷰 하면은 동그라미가 뜨면서 이렇게 제목까지 뜨고요. 그 다음에 그 우측에 보시면은 그냥 제목으로만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프리뷰 썸네일 이걸로 확인하시면 될 것 같고요. 동영상 파일 하단에 보시면 사람 머리 모양으로 생긴 아이콘이 있습니다. 오토 프레임인데요. AI를 통해서 그냥 자동으로 트래킹을 해주는 겁니다. 트래킹할 피사체가 많으면 이거를 분석하는데 시간이 꽤 걸리더라고요. 분석이 완료되면 아래쪽에 자동 트래킹된 클립들이 많이 생깁니다. 눌러서 확인해보면 찍힌 피사체에 따라서 영상 길이가 다 다릅니다. 그래서 자동 분석을 통해 클립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자, 파일을 하나 선택해보죠. 원하는 파일을 더블 클릭하면은 이렇게 파일이 뜹니다. 근데 밑에 보시면은 제가 편집을 또 해놨기 때문에 이렇게 노란 점들이 뜨는 거죠. 자, 이렇게 자유롭게 편집하는 거를 지금부터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기본적인 설정을 어떻게 하는지 알려드릴게요. 저 편집을 초기화 해보겠습니다. 상단에 편집으로 들어가서 모두 지우기. 키프레임을 모두 지우겠습니까? 확인. 스피드 설정까지 전체 삭제하겠습니다. 자, 1분 52초짜리 영상인데요. 여기서 원하는 부분만 중간만 딱 잘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왜냐면 앞부분하고 끝부분은 사실 필요 없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잘라내도록 하겠습니다. 자, 대충 넘겨서 플레이 해보고 이제 라이딩을 시작할 때쯤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자, 지금 여기부터 라이딩을 시작하죠. 17초부터 시작을 합니다. 여기 앞쪽에 요거를 커서를 두고 쫙 끌어다가 17초로 이동시켜 줍니다. 여기 흰색 줄까지. 자, 그러면 이 앞부분은 모두 날아간 거예요. 자, 뒷부분도 쭉 이제 도착했어요. 이 뒷부분은 필요 없는 부분이라 생각하고 이렇게 쭉 끌어다가 이동시켜 줍니다. 자, 그러면 영상을 딱 시작해 보면 여기부터 플레이가 됩니다. 자, 끝부분도 마찬가지. 여기서 딱 끝나버리죠. 자, 이렇게 필요한 부분만 자른 다음에 편집을 시작하면 될 것 같아요. 자, 위쪽에 보시면 요거 트림 시작점으로 표기, 그 다음에 트림 끝점으로 표기라고 적혀 있습니다. 아까 요 작업을 한 거예요. 자, 이거를 아까는 요거를 이제 커서를 끌어다가 잘랐잖아요. 이렇게 하지 말고 17초쯤으로 가서 요거 앞쪽에 있는 거 요걸 누르면 딱 잘립니다. 이게 더 편하겠죠. 자, 우측도 마찬가지. 이쪽에 옮긴 다음에 요 트림 끝점 딱 누르면 이렇게 잘리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게 아마 더 편할 거예요. 소리 같은 경우는 이제 강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요거는 음소거를 한 상태에서 진행을 하겠습니다. 자, 우측에 보시면은 키프레임으로 표시, 그 다음에 심층 트랙, 타임 시프트, 다이내믹 블러, 그 다음에 줌인 아웃이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천천히 알려드리고, 자, 그 다음에 이제 화면의 가로 세로 비율을 선택해야 됩니다. 자, 비율을 16대 9 딱 눌러보면 이렇게 5가지가 뜨죠. 1대1 비율, 세로를 원하면 9대 16 비율, 4대 3 비율도 가능하고요. 이렇게 시네마틱한 2.35대 1 비율도 있습니다. 보통 이제 가로 영상은 16대 9를 많이 사용하고요. 뭐 인스타그램이나 세로 영상을 만들기 위해서는 9대 16으로 설정해서 편집을 하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은 16대 9로 설정해서 편집을 시작해 볼게요. 아래쪽에 보시면은 캡처하기가 있습니다. 이거 뭐냐? 캡처하기 딱 누르면 지금 보이는 이 화면이 캡처되는 거예요. 저장해 보겠습니다. 캡처된 파일을 눌러보면 이렇게 사진이 뜨죠. 눈에 딱 보이는 사진을 캡처하니까 이런 식으로 파일이 저장됐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전체 화면인데요. 이렇게 플레이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내가 어떻게 편집했는지 확인할 수 있겠죠.
자, 그리고 우측에 보면은 내보내기 버튼인데요. 이거는 이제 영상을 다 편집하고 나서 내보낼 때 하는 겁니다. 눌러볼까요, 일단? 자, 동영상 내보내기 설정을 한번 눌러볼게요. 자, 여기 보시면은 리프레임된 영상, 내가 원하는 대로 영상을 추출할 건지 아니면 360도의 모든 앵글로 추출할 건지 먼저 선택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제목, 경로 선택하고 비트레이트는 보통 자동으로 되어 있거든요. 360도 동영상은 비트레이트가 200으로 되어 있습니다. 모든 각도에서 높은 화질로 출력을 해야 되기 때문에 200으로 되어 있는 거고요. 리프레임된 영상 누르면 75mbps로 되어 있죠. 저는 뭐 그냥 자동으로 되어 있는 대로 설정합니다. 해상도를 1080p로 되어 있는데 저는 1440p로 바꿔줍니다. 이렇게 하니까 용량도 좀 적당한 것 같고 화질도 좋아지기 때문에 1440p를 추천드리고 뭐 4K를 원한다 그러면 요거를 이제 2160 요게 이제 해상도가 4K가 되는 건데 4K랑 1440p를 했을 때 크게 뭐 차이가 없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용량과의 타협을 하기 위해서 1440p로 설정을 하고요. 프레임 속도는 5.7K로 촬영하면 고정으로 30프레임이 됩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해상도를 1440p 이 정도로 하니까 저는 만족스럽더라고요. 프로레스 422 해가지고 내보내기 시작. 그럼 이제 왼쪽 아래 퍼센테이지가 뜨면서 추출이 되고 있습니다. 그냥 이제 이렇게 뭐 광각으로 바꾸고 좌우 방향 틀고 이런 거는 추출하는데 시간이 얼마 걸리지 않습니다. 벌써 말씀드리는 순간 20% 30%를 돌파하고 있는데 속도의 변화라든지 모션 블러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추가가 되면 추출하는 시간이 좀 오래 걸리더라고요. 98, 99 따다 이제 추출이 완료되면 바탕화면에 이렇게 파일이 생성되거든요. 플레이를 해보면 아까 저희가 편집한 대로 추출이 완료됐습니다. 자, 인코딩 포맷은 H264, H265, 프로레스 422이 있는데요. H264, 265를 비교했을 때 정말 미세하게 H265가 더 좋다고는 하는데 제가 추출해보니까 별 차이가 없었어요. 대신에 처음에 촬영할 때 카메라에서 H265로 설정했으면 PC 편집에서도 H265로 선택해서 추출하시면 됩니다. PC로 추출하지 않고 스마트폰 활용으로 편집 후 추출한다고 하면 H264를 선택해서 촬영하는 게 낫습니다. 추출할 때 시간이 조금 덜 걸리더라고요. 스마트폰에서는 프로레스 코덱 설정이 없죠. PC에서만 가능합니다. 프로레스 422은 용량이 엄청 커지고 화질이 좋아진다고는 하는데 육안으로 봤을 때 크게 차이가 나지 않았습니다. 1분짜리 영상을 4K로 추출했을 때 용량을 보면 H264는 577.7MB, H265는 577.4MB, 프로레스로 추출 시 4.38GB로 추출됩니다. 이 프로레스가 굉장히 용량이 많이 나가고 H264, 265는 큰 차이가 없죠. 나머지 설정 값도 보시면 H264와 265는 용량에서 큰 차이가 나지 않아요. 프로레스는 용량이 두세 배는 더 커지기 때문에 H264 또는 265로 선택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AI 효과로 컬러 플러스 노이즈 제거가 있는데 따로 색 보정을 하고 싶다 그러면 그냥 출력해서 색 보정을 하시면 되고 그냥 얘가 자동으로 색 보정을 조금 해줬으면 좋겠다 그러면 컬러 플러스를 눌러주면 됩니다. 노이즈 제거 요거는 노이즈가 심한 곳 그러니까 저조도에서 촬영했을 때 노이즈가 발생하잖아요. 그래서 노이즈가 있을 때 체크를 하면 되는데 어두울 때는 촬영 안 하는 게 최고입니다. 자, 그 다음에 내보내기를 하면 되고요. 아니면 대기 목록에 추가를 해도 됩니다. 대기 목록 내보내기로 하면 여기 보시면 바로 내보내는 건 아니고 내가 원하는 때에 출력을 할 수 있는 거죠. 이 UI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확인을 했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이제 영상을 편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에 등장하는 스노보드를 멋지게 타고 계시는 분을 잠깐 소개해 드릴게요. 인스타그램에서 열심히 활동 중이신 빅보이 킴 님입니다. 페이 님도 촬영을 도와주셨어요. 자, 키프레임으로 표시 전에 요거를 먼저 알려드릴게요. 심층 트랙이 있습니다. 요걸 딱 눌러보면 타겟 주위에서 좌클릭 후 드래그해서 선택. 원하는 타겟을 이렇게 마우스로 끌어주면 됩니다. 추적 시작 눌러주면 돼요. 자, 그러면 자동으로 얘가 추적을 시작합니다. 제가 편집할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눌러놓고 기다려주면 됩니다. 아, 멋있게 타고 있죠. 네, 이렇게 타고 있다가 추적 중지. 그러면 어떻게 편집됐는지 플레이 해보겠습니다. 플레이. 자, 플레이를 하면 자동 추적된 대상을 계속해서 따라가면서 편집이 되어 있는 거죠. 자, 아까 추적한 것도 눌러보면은 이렇게 각도가 뜨거든요. 화각을. 마우스를 누른 상태에서 왼쪽으로 누르면 확대. 이렇게 바깥쪽으로 하면은 이렇게 와, 어디까지 되는 거야?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화각이 이건 좀 너무 이상하죠? 그래서 좀 적당하게 화각을 맞춰줍니다. 자, 우측에는 왜곡 제어하는 건데요. 이렇게 왜곡이 너무 있으면은 이걸로 이제 조절을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네, 또 반대로 역으로 이용할 수도 있어요. 이렇게 일부러 왜곡을 줘가지고
좀 동그란 느낌을 낼 수 있는 거죠. 이렇게 동그란 느낌. 이것도 좀 재밌죠. 어쨌든 자동 추적했을 때 이런 식으로 설정을 할 수 있고, 요 휴지통을 누르면 자동 추적했던 게 사라지게 됩니다. 오케이, 자동 추적은 이제 할 수 있겠죠. 그 다음 보시면은 우측에 타임 시프트가 있습니다. 요걸 눌러볼게요. 자, 그러면은 이 커서가 있는 데서부터 왼쪽으로 가면 왼쪽, 오른쪽으로 가면 오른쪽, 이렇게 아래 2배속이 적힌 상태로 이렇게 커서가 움직입니다. 요만큼 움직여 볼까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 이 부분이 2배속으로 빨라지는 겁니다. 보이시죠? 2배속 이걸 누른 다음에 요 배속을 조절할 수 있습니다. 4배. 그러면 어떻게 되냐, 더 빨라졌습니다. 그리고 요걸 이제 몇 배속까지 할 수 있냐, 64배속까지 설정할 수 있습니다. 컴퓨터 성능의 차이로 인해 스피드 램핑 효과는 내보내기 후에 확인할 수 있다고 적혀 있습니다. 64배속은 솔직히 너무 빠르잖아요. 보통 하이퍼랩스 촬영할 때 적합한 속도는 한 16배속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이렇게 짧은 거리를 16배속으로 하면은 조금 제한이 되고요. 이거를 좀 범위를 길게 한번 늘려보겠습니다. 범위를 늘리면 이게 이제 16배속으로 재생이 되는 거죠. 보이시죠? 자, 그리고 반대로 마이너스로 갈 수도 있습니다. 2분의 1배속. 그러면 느려지는 거예요. 그리고 4분의 1배속, 4분의 1배속, 이렇게 슬로우가 되는 거죠. 이 속도를 너무 늦추게 되면은 이렇게 끊기는 느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근데 또 영상을 출력하면 끊기지 않고 꽤나 슬로우 모드로 잘 출력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4배속으로 바꾼 다음에 지금 이렇게 보면은 영상이 좌우 주변을 보면은 뭔가 영상이 그냥 깨끗합니다. 여기 보시면 우측에 요게 있습니다. 다이나믹 블러가 있습니다. 요거를 켜고 끌 수 있는데요. 자, 다이나믹 블러가 꺼져 있는 상태에서 내보내기를 해보겠습니다. 자, 내보내기. 자, 블러가 없으면 이렇게 그냥 뭐 영상이 빨리 재생되는 거죠. 블러를 한번 해볼까요? 자, 보이세요? 지금 좌우측이 블러, 모션 블러가 딱 되면서 뭔가 흐릿하게 보입니다. 자, 이게 언제 효과적으로 표현할 수 있냐면 자동차 타고 갈 때, 한쪽을 보고 갔을 때, 그때 블러가 잘 나타납니다. 좌측이 블러가 없는 거고 우측이 블러가 있도록 설정해서 추출한 겁니다. 나무를 보면 블러가 생기죠. 그래서 영상에 좀 더 생동감이 생깁니다. 여기 봤을 때 플러스 키프레임이라고 있습니다. 이 영상에서 이 영상이 쭉 있는데 키프레임으로 딱딱딱 찝어주는 겁니다. 하면서 보여드리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자, 일단은 출발을 했을 때, 자, 앞쪽 부분을 보고 싶어요. 자, 이럴 때는 키프레임을 딱 눌러줍니다. 이거를 이제 수정할 수 있어요. 영상 시작이 여기 지금 요거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요걸로 이제 미세 조정을 할 수 있습니다. 왼쪽, 오른쪽, 그다음 위아래, 위아래, 그다음 뭐 이것도 각도도 틀 수 있죠. 키프레임 누르고 원하는 방향 딱 선택하고요. 자, 그러면 여기서 또 지나가다가 이제는 저를 쳐다보고 싶어요. 카메라 앵글을. 그러면 이렇게 돌려서 키프레임을 또 찍어줍니다. 자, 그러면 좀 더 세밀하게 수정을 좀 해주고요. 가운데 왔으면 좋겠다, 이렇게. 자, 그럼 플레이하면 어떻게 되냐, 앞에 보다가 나를 쳐다보게 되죠. 자, 이 상태로 계속 가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타임라인을 내가 원하는 대로 뭐 화면을 돌렸다가 회전했다가 확대했다가 다 바꿔볼 수 있는 겁니다. 자, 이제 시작을 했으니까 또 다시 한번 앞을 볼게요. 자, 멈춘 다음에 앞으로 돌려서 키프레임 찍어줍니다. 앞쪽 봤다가 나 봤다가 다시 앞쪽 봤다가 이렇게 되겠죠? 플레이. 자, 나를 봤다가 또 다시 회전하면서 앞쪽을 바라보게 됩니다.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이제 조금 더 간 다음에 키프레임을 눌러서 키프레임 보면은 기본값이 있고요. 그 다음에 크리스탈 볼, 타이니 행성, 내추럴 뷰가 있습니다. 이제 기본값은 제가 원하는 대로 그냥 기본 설정된 걸 말하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크리스탈 볼, 이거는 동그랗게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플레이를 해보면 이렇게 화면이 동그랗게 변하는 겁니다. 신기하죠? 근데 이거는 좀 너무 이 검은 화면이 다 같이 나오기 때문에 차라리 타이니 행성이 더 재밌습니다. 자, 플레이를 해볼게요. 여기서 타이니 행성으로 변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작은 행성에서 스노우보드를 타고 움직이고 있죠. 너무 재밌습니다. 타이니 행성에서 이렇게 가다가 또 멈춘 다음에 키프레임을 추가해서 이거를 허스를 잡고 반대로 이렇게 돌려보세요. 이렇게 중간에 오게. 그럼 어떻게 되느냐? 타이니 행성 됐다가 다시 반대로 돌면서 역타이니 행성이 되는 겁니다. 이것도 굉장히 신기하죠? 어지러워. 너무 많이 하면 어지러울 수 있기 때문에 자, 키프레임 또 눌러서 이제 정상 기본값으로 돌아옵시다. 우리
다시 라이딩하고 있는 모습을 촬영하고 싶다면 키프레임 먼저 찍고 돌려요. 돌린 다음에 그럼 어떻게 되느냐? 자연스럽게 이렇게 돌아가게 됩니다. 자, 그냥 가면 심심하니까 이렇게 가다가 좌우측으로 이제 라이딩을 할 때 이 영상도 같이 이렇게 한번 롤링을 한번 해볼게요. 각도를 한번 틀어보겠습니다. 이렇게 보드가 왼쪽에 있다가 오른쪽으로 갈 때 요때 요걸 한번 이런 식으로 돌려보겠습니다. 그리고 또 이쪽으로 갈 때 또 키프레임을 찍어서 반대로 이렇게 또 이쪽으로 갈 때 살짝 또 정상으로 돌아오게끔 이런 식으로.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플레이. 왼쪽 갔다 오른쪽 갔다가 살짝 오른쪽 갔다가 이렇게 점프도 하고 쭉 가다가 야, 이렇게 방금 눈 뿌린 부분, 이 부분이 좀 하이라이트 부분이죠. 그래서 자, 눈 뿌리기 바로 전에 여기서 키프레임 한번 찍어주고요. 그 다음에 눈 뿌릴 때 여기서 키프레임 찍고 이 부분이 다 나와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움직인 다음에 한번 다시 플레이 해볼까요? 이 부분 잘 나왔습니다. 근데 윗부분이 또 잘리죠? 그러면 또 미세하게 이 부분으로 가서 키프레임 찍고 전체 화면이 나오도록, 전신이 나오도록 키프레임 찍고, 자, 그러면 전신이 다 나오면서 라이딩을 시작합니다. 자, 지금 보시면은 앞쪽에 셀피봉을 들고 있죠? 그러다가 지금 바꿨습니다. 뒤쪽에 들고 있죠? 카메라 방향을 앞쪽에 뒀다가 또 뒤쪽에 바꿨다가 하다 보면은 또 재밌는 영상을 만들 수 있잖아요? 지금 이제 앞쪽에 들고 있는데 여기서 바꿔들 때 이렇게 뒷모습 나오면 재밌잖아요. 자, 여기서는 앞쪽 모습에 키프레임을 찍고요. 그 다음에 바꿔들 때 요때 옆모습 한번 키프레임 찍고, 그 다음에 플레이해서 요 뒷모습 키프레임 찍고, 그다음에 한 번 더 전신 나오게 키프레임 찍은 다음에 살짝 광각으로 만들어 주겠습니다. 광각으로 찍고, 자, 갈 때 조금 더 광각으로 만들어 주고, 자, 점프하죠? 점프할 때 요때 타이니 플래닛 한번 넣어 보겠습니다. 타이니 플래닛까지 넣고 점프하고 나서 다시 기본으로 돌리겠습니다. 자, 플레이 하다가 이때 또 각도를 돌려볼게요. 이때 각도 롤 아예 완전 꺾어버릴까요? 이렇게 같이 꺾고 또 이쪽으로 돌았을 때 또 같이 꺾는 거예요. 반대로 이렇게 또 이쪽으로 갔을 때 또 꺾어. 자, 그럼 어떻게 되는지 한번 확인해 볼까요? 앞에 들다가 뒤로 갈 때 그 모습이 모두 담기죠. 자, 바꿔 드는데 야, 뒷모습도 다 나오고, 광각으로 또 찍으면서 점프할 때 타이니 플래닛 또 이렇게 띡띡띡띡 각도가 움직여지다가 촥 뿌려지죠. 아, 이 뿌리는 것도 멋있다. 자, 여기서 뿌려질 때 피사체가 약간 우측 상단에 위치해 있죠. 그래서 이것도 키프레임 찍은 다음에 가운데 오도록 이렇게 해주고요. 롤링을 0으로 맞추겠습니다. 0으로 맞추고 조금 더 이동해서 키프레임 찍어서 가운데 오도록, 또 플레이 하다가 키프레임 찍고 가운데 오도록. 지금 또 다시 이제 앞쪽으로 카메라를 옮기고 있습니다. 자, 이때 키프레임 찍어서 옮기는 모습 담아 볼게요. 그 다음 플레이, 정지, 키프레임 이렇게 정지, 키프레임 정지, 키프레임. 자, 지금 보면은 몸이 또 이렇게 기울어져 있으니까 여기서 키프레임 눌러가지고 또 재밌게 한번 이렇게 한번 만들어 보죠. 데크 잡았을 때 또 반대로 돌리는 거죠. 또 바꿨어요. 자, 여기서 키프레임 찍고 여기서 놓쳐지니까 여기로 움직인 다음에 키프레임 찍고 각도를 다시 정상적으로 돌리겠습니다. 플레이 하다가 프레임 찍고, 키프레임을 찍고 움직여도 되고 움직인 다음에 키프레임을 찍어도 됩니다. 플레이, 정지, 또 다시 바꿔들 때 이렇게 키프레임 찍고, 플레이 하다가 이제 넘어갔죠? 또 화면을 움직여서 키프레임 찍고, 플레이 하다가 키프레임 찍고, 이번에는 아예 돌려보겠습니다. 45도, 40도 정도 하고 40도 돌리면서 여기서 이제 키프레임 찍은 다음에 아예 그냥 방향을 돌려버리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그냥 계속 돌려볼게요. 계속 또 한 이 정도 돌리고 한 바퀴 돌리는 거죠, 아예. 자, 그 다음에 또 따라가면서 키프레임 찍고, 이번에는 좀 완전 광각으로 만들어 보겠습니다. 쫙 광각으로. 그 다음에 키프레임 찍고. 자, 그러면 중간 점검 한번 해볼까요? 이렇게 쭉쭉쭉쭉 편집을 해 나가면 됩니다. 자, 타이니 행성 됐다가 계속 가다가 이제 또 롤링 좀 해주다가 야, 멋있게 뿌리고
쭉 가다가 이제 바꿔드는 게 다 찍혔죠. 우와, 멋있습니다. 저 이제 화면이 아예 360도 아까 찍은 거 보이시죠? 그러니까 이게 방금 보시면 마지막 거는 너무 갑자기 획획 돌잖아요. 획 이렇게 돌기 때문에 좀 어지러울 수 있는데, 요거 같은 거는 플러스 눌러서 이 간격이 짧아서 발생하는 문제거든요. 요 간격을 마우스로 이렇게 늘려주면 됩니다. 이 부분 때문에 뭔가 좀 영상이 삐걱거리는 것 같다 그러면 점을 누르면 아래쪽에 이게 X 표시가 있습니다. 요거를 삭제를 해주면 돼요. 자, 그러면 360도 돌고 좀 더 자연스럽게 나오죠. 오케이. 어때요? 이렇게 쭉쭉 편집하니까 1분짜리 영상이 굉장히 좀 다이나믹해졌습니다. 그냥 이렇게 심심하던 영상이었죠. 근데 이제 우리가 이제 같이 하면서 편집을 했기 때문에 어떤 부분이 이렇게 편집됐구나 알 수 있습니다. 타이니 플래닛 됐다가 또 역 타이니 플래닛 쫙 이동을 하죠. 또 타는 사람 모습을 또 보여주죠. 자, 어때요? 이렇게 하니까 영상을 생각보다 빠르게 편집할 수 있고요. 그리고 이거를 타임라인을 내 마음대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편집할 수 있기 때문에 요거는 이 PC 편집 프로그램만의 장점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이제 편집이 완료되면 내보내기를 시작하면 됩니다. 자, 동영상 편집은 이렇게 하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아까 보시면 사진이 있었거든요. 이미지, 인스타 360 이미지가 있습니다. 요거를 딱 클릭해서 보면은 어떻게 하다 찍혔는데, 자, 이 사진이 불려와졌죠. 자, 요거를 보시면은 따로 밑에 타임라인은 없지만 이런 식으로 동영상을 아까 이렇게 만졌던 것처럼 시점 이동을 할 수 있고요. 아래쪽에 보시면 똑같이 이제 캡처하기 하면은 요 화면이 그대로 캡처가 되는 거고요. 시야를 바꿔보면 이제 기본이고, 그다음에 이게 작은 타이니 행성 이렇게 회전을 할 수 있습니다. 돌릴 수도 있고, 이런 식으로 역 타이니 행성 이렇게도 할 수 있고, 요거는 크리스탈볼 요거는 좀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요거는 이제 기본. 근데 이제 스크롤을 움직이면 이런 식으로 확대도 되고 축소도 되고, 그 다음에 요거 같은 경우는 이 360도를 펼쳤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움직이지 않죠. 자, 원하는 각도로 움직인 다음에 캡처 버튼을 누르면 저장이 되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펼쳐진 화면, 요게 이제 내보내기 했을 때 요 화면이 저장이 되더라고요. 이렇게 내보내기 하면 내보내기 딱 해서 확인해 보면 방금 요 화면이 저장이 되는 겁니다. 이 사진에서는 원하는 걸 이렇게 타이니 행성 만든 다음에 캡처를 해볼게요. 캡처를 딱 해서 확인을 해보면 추출한 대로 똑같이 이렇게 사진이 캡처가 되고요. 그 다음에 요걸 만약에 내보내기를 한다. 내보내기 하면 보이세요? 분명 타이니 플래닛으로 출력을 했는데 이렇게 그냥 화면이 펼쳐진 상태로 추출이 됩니다. 그래서 그거는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오늘 이렇게 해서 인스타360 스튜디오 PC용 편집 프로그램을 직접 사용을 해봤습니다. 자연스럽게 설명을 드리면서 여러분들과 함께 편집을 해봤는데요. 생각보다 어렵지 않죠? 저는 오히려 휴대폰으로 편집했을 때보다 이 PC로 편집했을 때 훨씬 더 안정적인 것 같아요. 파일 전송할 때 속도도 훨씬 PC가 빠르고요. 추출할 때도 휴대폰보다 더 빨랐습니다. 휴대폰으로 추출하다 보면 긴 영상은 갑자기 에러가 나면서 꺼지는 경우가 많거든요. 근데 PC는 그냥 대기 목록에 딱 넣어놓고 추출하기만 하면 자기가 알아서 추출이 순서대로 되기 때문에 앞으로도 PC 편집 프로그램을 더 많이 사용할 것 같아요. 근데 확실히 휴대폰에서는 AI 템플릿이 많기 때문에 그거는 좀 장점이긴 하지만 PC로도 나쁘지 않은 것 같고요. 나중에 이 PC에서도 AI 템플릿을 원활하게 사용할 수 있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오늘 영상 시청 정말 감사드리고요. 도움되셨다면 구독하기, 좋아요 눌러주시고 저는 또 다음 비디오로 찾아뵙겠습니다. 만능혁이었습니다. 아듀!